저는 신문 사설을 빨리빨리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은 아니고 검찰의 기소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소냐면요,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그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을 이 노동자가 당했을 때 그거를 중대재해법으로 보고 오늘 기소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소인 거죠. 열사병 중대재해법 첫 기소, 폭염 산재, 경각심 높여야.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2022년 사건이에요. 2022년 7월 달에 대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일식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일 온도가 33.5도였고요. 기상청이 폭염경보 특보를 발령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노동자가 일하던 장소는요, 타설 지역은 지붕이 없는 꼭대기였어요. 거기서 결국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거죠.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군다나 폭염경보가 지금 발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휴식 시간, 휴식 공간, 음료 이런 거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난달 1일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거죠. 지금까지 산재 원인은 대부분 떨어짐, 끼임, 무너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폭염도 포함시킨 겁니다. 폭염도. 경영 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기소라는 거죠. 사실 되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또 이거 가지고 회사 쪽에서는요, 아니 그거를 왜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 묻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지요. 경영 책임자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현장 관련해갖고 한마디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겨요. 지금 현장에는 소장이 있으니까 소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왜 경영 책임자한테 떠넘겨.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대비책 만들고.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폭염으로 인한 산재 위험은 곳곳에 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실외에서도 일사병이 있고요. 논밭, 비닐하우스 다 있지요. 그래서 일터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작업 중지권에 대한 보안 입법을 검토하는 등 더욱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 이렇게 폭염이 강하면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작업 중지권. 작업 중지권. 지금도 작업 중지권이 있거든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작업 중지권을 잘못 썼다가는 회사에서 손배 소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하도록 보안입법 필요하다. 그런 이슈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보안입법 만들어라.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이슈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만나고 싶다 이런 말 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오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영수회담. 민생경제를 위해서 영수회담 하자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호가 또 화답을 했어. 너무 좋다 민주당. 우리 싸우지 말고 요새 우리가 너무 많이 싸웠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영수회담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8월 달에 정쟁을 멈추자. 8월 달에 국회에서 정쟁 멈추고 민생국회 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늘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휴전 선언하자. 정쟁 법안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 속도 내자.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쟁거리가 없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K칩스법이라든가 어저께 말했지만 일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뭐랄까, 이제 이번 달 지나면은 법 효력이 없어지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장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있어. 그런 거 하자는 거지. 오케이,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오늘 추경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새끼들이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하냐. 아, 그래, 우리 민생 법안 통과시켜야 되니까 8월 달에는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차상문 특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건 정쟁 법안이잖아. 정쟁 법안 하지 말고 우리 민생 법안만 하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민주당이 협력해 줄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의원이 여야 지금 만나갖고 영수회담 하자,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는 거는요,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돼. 야당이 도와주는 거야.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야당이 도와준다는 의미인 거지, 건방지게 여당이 야 정쟁 법안 너희들이 꺼내면 우리 너희 안 만날 거야,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요. 정부 운영은요, 국정 운영은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겁니다. 지금 민생이 안 좋아? 경쟁이 엉망이야? 경제가 엉망이야? 그거면 누가 해야 돼요? 물론 야당도 해야겠지. 근데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해야 되는 고민인 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협치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8월 달에는 지금 각종 특검, 차상면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또 한동훈 특검, 이거 우리가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요번에는 민생만 하자. 그런 말 하면요, 씨발 진짜 욕을 해야죠, 그때는요. 저는 그럴 리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면요, 그때 민주당한테 이거는 그때는 화염병을 준비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지들이 아쉬워갖고 지금 민주당이 협치하자는 거에 만나자는 거에 막 좋다고 하고 있어. 그럼 민주당은 도와주면 돼. 그런데 정쟁 법안이니까 하지 말자는 추경호의 말에, 그래 8월 달에는 특검은 좀 자제하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여당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쟁 법안. 사실 특검이 뭐가 중요해. 그거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건데, 이거 필요 없잖아, 지금. 이거 어차피 통과 안 되는 거 좀 뒤로 두고, 중요한 민생을 좀 하자. 웃기죠. 민생을 이용해갖고, 정말 중요한 특검이 그냥 정쟁 법안이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인데, 특검을 안 합니까? 말이 돼, 그게? 특검은 특검대로 하면서,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협력해 줄게라고 민주당이 지금 통 크게 양보하고 협력해 주는 거지, 민주당이 아쉬워가지고 야 민생 법안 통과시켜야 되니까 특검 뒤로 할게, 여당 좀 도와줘, 그거 아닙니다. 똑바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사설을 하나 나왔는데, 경향신문, 민주당의 민생 경제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 답하길. 이거 참 웃기죠. 난 너무 웃겨. 도대체 어디가 여당인지, 어디가 집권 세력인지 헛갈린다니까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등 무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기죠. 간호법 제정, 간호법 윤석열이 거부권해갖고 거부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겠다는 거죠. 하는 거 좋아. 우리는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간호법을 지금 윤석열 갑자기 또 왜 찬성하는 겁니까? 난 정치가 뭐 원칙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해야 돼. 아마 이거 하고 나면은 이 의사들 더 난리 나겠죠? 근데 윤석열이 그럼 지난번에는 왜 거부한 겁니까?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하는 거야. 단순히 이거 하나야, 그냥? 간호법 제정하는 거에 대한 찬성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너무 웃겨요,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무슨 설명이 없어, 갑자기. 갑자기 누가 보면은 이 정부가 옛날부터 간호법 제정하려고 엄청 애쓴 정부처럼 막 나와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걸 왜 거부했어요, 그 전에? 거부한 이유가 뭐였지? 거부한 이유가? 민생 협치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호응해야 한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란봉투법 다 있는데 이거 지금 다 거부하면서 갑자기 또 무슨 정쟁 법안 하지 말고 서로 협치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 이런 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이런 와중에 또 다 거부할 거야? 거부하는 거 자제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아마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올라오면 다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누가 집권 여당인지 대통령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요, 제가 봤을 때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거에. 민생 문제? 윤석열 머릿속에 대통령으로서 지가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막 대화하자 이런 거 아마 이 새끼는 머릿속으로 머리 아파 무슨 대화야 갑자기 왜 그래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한심하죠. 네. 하여간 야당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는 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서도 똑같이 밀어붙여야지 8월 달에 특검 좀 자제할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 세 번째 이슈였고요. 오늘 네 번째 이슈는 사실은 네 번째 이슈는 그 올림픽 이슈와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건데 이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메달 따자마자 그 배드민턴 협회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그 이슈를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사설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일보 협회 향한 분노가 원동력이라는 안세영 체육계 새겨야 한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그제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는 거죠. 우선 부상관리 제대로 본인이 못 받았고 재활 중인데도 투어대에 압박해가지고 사실은 이 몸이 아픈데도 경기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안세영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크게 실망했다며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분노였다고 한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당한 무릎 부상이 깊어진 이후 투어 대회 참가를 꺼리면서 갈등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땄잖아요, 금메달. 그래서 금메달 따는 바람에 조용히 묻혔는데 사실은 이때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이미 이때 부상당한 몸으로 경기를 한 거였어요. 부상당한 몸으로.
그래서 그때 저도 기사를 보니까 당시 중계하던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러다가 선수 생활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중계하는 사람들도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거예요. 나가도록. 체력 소모가 커서 중국과 일본도 기피하는 단식과 복식 병행을 압박하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협회에서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드민턴 협회가 문제가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2013년도 그때 이용대 선수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실제로. 근데 황당한 게 이용대 그 김유정 선수의 소재지를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배드민턴 협회가 세계 반도핑 기구 검사관들이 도핑 테스트 못 해가지고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자격정지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해외 대회 출전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태우고 협회 임원진은 비즈니스석에 탔던 사례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안세영도 시대에 뒤떨어진 훈련 프로그램, 선수에게 알리지 않는 대회 출전 명단 제외 등을 겪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양궁협회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양궁협회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나 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방기한 점도 살피고 반성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안세영이 공개 제기한 후진적 스포츠 행정 바로 잡혀야. 근데 배드민턴 협회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 대표팀 기자회견 때 안세영 선수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거 가지고 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안세영 선수가 부상 가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국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또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뭐가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게 딱 보여요. 이게 지금 뭐가 계속 안 맞아 말이. 안세영 선수가 7일 오늘 귀국한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했다. 앞서 귀국길에서 오르면서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을 두고 협회가 대기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본인 의사로 불참했다는 대한체육회 설명과는 다른 입장이 나왔죠. 선수단보다 일찍 귀국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은 선수 갈등이 없었다고 이번에 밝혔고 협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거나 기자회견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또 다른 반박문을 냈어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한국 스포츠 행정의 후진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2021년 리우 올림픽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정경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표 선발 과정 의혹을 제기했고 올해 파리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사격 협회장은 임금체불 사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네요.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지요.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위해 투혼과 열정만 앞세우던 시대는 지나갔다. 공정과 투명성이 선수들의 도전 의지와 인하 단결을 높일 수 있다. 협회는 선수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돕는 조직이어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 올림픽 또 이 각 그 스포츠 협회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 거 관련된 사설을 오늘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스포츠 문제 잘 모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안세영 이 선수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배드민턴 협회.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또 지금 배드민턴 협회 반응을 봤을 때 배드민턴 협회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꼭 이런 분위기가 되면요. 기자들 중에 한두 명 튀어나와갖고 꼭 이런 것들이 있어. 자기들은 나는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의 말만 들으면 안 돼. 아, 맞는 말이죠. 기자협회 얘기도 듣고 해야지. 근데 꼭 이럴 때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안세영의 이 말에도 문제가 많아. 막 그런 식으로 갑자기 분위기를 또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이런 논점이라든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김학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판할 때 그 무슨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박준영 같은 변호사들이 나와갖고 갑자기 김학의가 제일 불쌍하다 막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고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분위기 몰아가지고 누구를 막 만사장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요. 분명하게 배드민턴 협회 이상한데라고 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학의 이 새끼 욕먹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도 지들이 특별하게 나와가지고 김학의의 인권도 중요한데 김학의가 지금은 제일 약자야 말하는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있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배드민턴 협회도 입장이 있어. 배드민턴 협회가 꼭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배드민턴 협회 입장을 또 알아줘야 돼. 또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열받아요 진짜. 그 취지는 뭔지 알겠지만 근데 그것도 정황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 지금 보면은 알잖아. 근데 꼭 이렇게 지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꼭 한마디씩 내뱉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역겨워요 진짜.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여튼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이슈는요.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난 이거 보고도 정말 국민의힘은 이 새끼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오늘 추경호가 민주당한테 연금개혁 특위 제안했어요. 지난 6일날 연금개혁 특위. 동아일보 사설. 이제야 연금개혁 운땐 여당.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굉장히 좋아요. 딱 맞는 얘기지. 지난 6일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연금개혁 특위 구성하자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려면요. 이 새끼들은 먼저 사과를 해야죠. 사실은. 사과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지난 국회 때 연금개혁안 다 만들어졌잖아. 다 만들어졌고 거의 여야 의견 거의 다 여야가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내용으로 연금개혁안이 나왔어요.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양보할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거의 해주면서 양보했거든? 그런데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가지고 수년간 만들어진 연금개혁안 다 그냥 무의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지금 또 하재. 씨발놈들. 막 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금개혁안 이거 왜 거부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근데 지금 와갖고 연금개혁안 지금 개혁특위 만들재. 개혁특위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내놓은 것들을 이렇게 여야 거의 이견도 없었어요. 다 합의가 됐다고. 근데 그것도 그냥 버려놓고 지금 또 만들재. 씨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금개혁안은요. 우선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놔야 돼요. 근데 이 정부 새끼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지가 연금개혁 하겠다고 쌩 난리 쳤거든요. 그러면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난번에도 제대로 안 만들어 왔죠. 그래놓고 왜? 만들고 나면 욕먹으니까. 연금개혁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혁입니다. 지금 연금은요. 돈 덜 냈고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이라는 게 간단해요. 돈 많이 내고 들받자는 거거든. 제일 심한 거는. 혹은 돈을 더 내자는 거야, 덜. 지금보다 돈을 더 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더 내고 연금 들받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어떤 국민이. 지금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 지금 받는 것보다 덜 받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방법은요.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먼저 하면은 욕먹거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똑바로 안 만들어 오는 거야. 안 만들어 오고 국회가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병신들. 근데 그러는 바람에 요번에도 안 된 거였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뭘 지적하는 거냐면, 야, 추경호 민주당한테 연금개혁특위 구성하자고 말하기 전에 윤석열한테 먼저,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안 만들어 오라고 해. 연금개혁안도 만들어 오지 않고 무슨 지금 갑자기 연금개혁이야, 헛소리 하고 있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고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친 새끼.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번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은 나중에 하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모수개혁 먼저 하자고 했는데 이거 무시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야?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여야정 협의로 하자는 연금개혁의 순서와 방법도 이거 문제 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합니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최적의 개혁안을 제시하면 국회가 이를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는 것이 순서다.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국회가 이걸 토대로 여론수렴해갖고 최종안 만들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정부가 안이 없어요. 안이 없어. 그래서 정부한테 먼저 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하는 얘기, 동아일보가 얼마나 황당하면은 지금 정부 하는 짓이. 이번에도 정부안 없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뭐 하는 겁니까? 아까 구조개혁이죠, 구조개혁. 구조개혁은요, 지금 모수개혁과 함께 전체 공적연금 구조개혁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하자는 거 맞아? 왜냐면 구조개혁은 진짜 어렵거든요.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는 말은 당장 모수개혁 하지 말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꼼수 들인다는 거지.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거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돈 덜 내고, 돈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미리 세대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족분이 연평균 52조씩 늘어난다. 모수개혁을 제대로 해야 구조개혁도 진통을 줄일 수 있다. 최적의 모수개혁안은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다 누구나. 돈 더 많이 내고 좀 덜 받자. 차게 믿는 선택과 대국민 설득 작업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안부터 내놔라! 그러고 있죠. 근데 내놓겠습니까? 이 정부가? 하는 짓이? 윤석열 이 새끼 입만 열면 구라 아닙니까? 지가 욕먹더라도 뭐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근데 안 내놔요. 욕먹을까봐. 비겁한 새끼들. 아유. 이런 것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이게 오늘 5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에 사물이 그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하단에도 있고요. 여기에는 사물이 방송 관련된 그런 자료 같은 거 공유하는 방이니까 오픈 채팅방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물이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물이 주주 멤버십, 사물이 여러분 그 지금 채팅창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들어가셔갖고 사물이 멤버십 좀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6번째 이슈인데요. 이것도 오늘 중요한 사설입니다. 이것도 동아일보 사설이거든요. 구글이 이번에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악의 경우 구글이 계열사를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온 사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 구글 독점의 철퇴, 한국도 빅테크 횡포 방치 말아야 한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빅테크의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어서 플랫폼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된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2020년 구글이 미국 검색 시장 90%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소했거든요. 구글이 그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서 애플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했는데 이거를 불법 지원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법무부는. 그래서 이거 갖고 이 소송을 시작된 겁니다. 구글은 토종 포털이 장악한 한국 네이버가 있으니까요.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검색 시장을 지배하며 20년 넘게 1위를 지켜왔는데 이번에 지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 구글의 사업 일부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경쟁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꼼수를 동원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 이미 유럽은 지난 3월 달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애플, 그리고 MS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등에 대해서 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유튜브라든가 구글, 글로벌 빅테크 시장 지배력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구글, 애플 등이 자사 내부 결제, 인액 결제, 강제하는 걸 막는 일명 구급 갑질 방지법을 지금 도입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2년 넘게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추세를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구글 같은 이런 초대기업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이런 법들 도입했으니까 제대로 적용하라, 그 말이죠. 우리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하자, 그겁니다. 우리끼리 할 때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요번에 구글한테 소송해서 이겼네? 구글이 졌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플랫폼 기업들 횡포를 한번 막아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게 오늘 6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슈가 2개 더 남았는데요. 그 2개 이슈는 여러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의 또 다음 날을 위해서, 오늘 일정을 위해서 사무리가 마음을 꾹 참고 방송을 자제하고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이슈는 오늘 못한 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
또 월세 특기로 함께 해주셔야지 사물이가 사람 ing가 여러분 지속 가능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료와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물이 방송하는 요 시간에 지금 우리 어정희 국장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따차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잘하고 있는지. 지금 4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우리 어정희 국장님께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어국장의 요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